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가정 문제, 대인 관계, 굵직굵직한 것들만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뭐 사회 문제, 성 문제, 신앙 문제, 자녀 문제, 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그보다 좀 더 심한 거는 위기 문제가 있고, 감정 조절, 공포증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더 심한 거는 이제 정신질환에 관한 정신과 문제 있어서 강박증,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뇌 구조상의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쾌락 중추를 가장 기반으로 해서, 쾌락 중추가 이제 그 중뇌 한 가운데 있는데, 이 부분이 구피질을 다루고 있어요. 구피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 쾌락 중추 주변에 다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그게 이제 온몸에 쭉 이렇게 밑으로 퍼져 나가면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겨나게 해요. 신체적인 문제들을. 그래서 운동기관이나 혹은 감각기관이나 혹은 정신 영역이나 영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사고기관 혹은 장기기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자극이 전부 다 요 쾌락 중추의 구피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심피질에 해당하는 생각으로 올려야 돼요. 그러면 심피질에 대한 사고는 뭐냐면은 이제 통합적인 사고로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본다, 혹은 거시적으로 본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본능적으로 생각한다의 반대가 다 이 심피질이에요. 대뇌 피질 제일 바깥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상중하로 이제 뇌의 구조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 세로토닌이 나와요. 세로토닌이 나오면은 이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정신과 약도 다 이 세로토닌을 자극하는 약들이거든요. 억지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정신과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이 심피질의 사고를 자극해서,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되는, 흥분되고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럼 여기는 되게 본능적이고 육체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막 뭐 엎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럼 또 행동으로도 이게 교감신경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자극을 주면. 근데 이제 심피질에 자극을 주면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안정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여튼 좋은 건 다 여기 있어요. 이거는 이게 이 높은 수준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각각의 영역에서 유형을 찾고 감정, 욕구, 소원, 결심, 실천, 변화에 이르는 이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를 이렇게 올린다, 단계가 진행된다라는 거는 뇌에서 이렇게 이런 이제 아주 본능적 저차원적인 세계에서 고차원적인 세계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그런 세계에서의 이런 이해들이 바로 훈련받는다, 연합한다, 성숙한다, 교제한다, 봉사한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충성한다, 온유한다, 절제, 경건, 덕경, 우애, 이런 게 실천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밑에서는 막 순위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고 선악이 안 되고 조직에서 무너지고 관계도 안 되고 심층적인 문제로 생기고, 그러면 다 이제 이 구피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피질에서의 문제를 심피질로 옮기게 하는 거를 배우는 거죠. 이걸 이제 상담에서 해주는 거예요. 불안하다. 불안하면 당연히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불안하지 않게 그럼 위로 올리는 거예요. 공포를 느낀다. 다 여기에 관한 거예요. 공포를 느끼지 않게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우울증이 있다. 우울하지 않게.
그러면 다 이게 위로 올려야만 하는 거고, 올려야 하는 과정을 배우는 게 이제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1학차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2학차를 통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이해를 하고, 3학차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할 게 뭔지, 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해 나가면서 이 사례를 통해서 이 내용을 이제 숙련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자격 실습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을 봐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하는 실습 단계가 바로 이 사례를 보는 단계가 되고요. 거기서의 하나를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행동 이상 ADHD에 대한 상담 사례를 이제 연습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자격 실습에서는 이 학차 실습하고는 다르게 1학차에 실습이 있고, 그다음에 2학차에 또 실습이 있고, 그리고 3학차에 실습이 있고, 그리고 이 실습 1, 실습 2, 실습 3이 다 이제 자격 실습에서 이걸 한꺼번에 하게 돼요. 했어도 자격 시험에서 한 번 더 하고, 안 했으면 또 자격 실습에서 또 한 번 더 하고. 이 차트가 이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이 사고 기간, 장기, 운동, 감각, 어떤 고통이 생기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더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고통 과목에 보완을 해 넣어야만 하겠네요. 근데 관련돼 있는 거는 이게 뇌에 관한 거라서 고통 과목에서 이제 좀 보완할 수 있겠어요. 아직은 없어요. 이후에 생긴 거라서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됐어요. 이걸 설명해 줬는데 이게 왜 생겼는지를 이해를 못해서, 이런 구도가 이걸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것만 보여주니까 이해를 못해서, 이게 뇌 구조를 설명하다가 이제 요걸 이렇게 원을 이렇게 겹친 게 이제 그 전체적인 지도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구도화 될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인 고피질에서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피질에서 고피질로, 그 다음에 신피질이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결국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된 거죠. 이거는 고통 과목에서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수고하셨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